이제 선거일 53일 앞두고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에서는 공천 후보자를 단독일 경우에는 쉽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발표했었죠. 마치 시험을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국에 지역구가 253군데가 있으니까 쉽게 공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미리 빨리 하루라도 먼저 공천자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시험을 보는 그런 느낌이다.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시험 보는 데의 가장 기본 요령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좀 어렵고 복잡할 때는 그걸 뒤로 돌리면서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시험 보는 사람들의 요령 아니겠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제 마이너스 53, 선거일을 53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 요즘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악재는 연이어서 온다. 악재는 연거푸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이 민주당을 사당화한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고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과거에 힘 있는 당 대표라고, 과거에는 당 대표란 표현보다는 당 총재라고 불렀었죠. 당의 총재가 되더라도 아무개의 민주당 이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불린 적도 없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으로 굳어져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후보자를 결정짓고 선거에 임하는 것은 여나 야나 거의 같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민주당에서는 공천에 따르는 잡음과 파열음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들이 비명들을 일단 정리해서 내보내고 어느 정도 집안 정리가 잘 되어 가는 듯 그렇게 보였었는데 엊그제 민주당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난 13일이었었죠. 비선 모임을 가졌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집안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을 완전히 풍비박산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한쪽에서는 늘 선거 때만 되면은 있어왔던 얘기 아니겠느냐. 대수롭지 않게 그것은 친명의 가장 측근들인 친명들이 하는 얘기였고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멀쩡하게 공관위가 있고 공관위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공언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왜 갑자기 비선 모임이 등장하면서 공천에 개입하고 있느냐.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선 실세들이 모였다는 그 인물들을 보면은 이재명과 조정식, 김병기, 박찬대, 정성호 8사람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부인도 안 하고 긍정도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른다.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를 그래도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저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고서 참 두껍고 부끄러운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 모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로 밝혀졌고 논의된 내용이 공천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고 시침을 뚝 따고 있는데 글쎄요. 그것도 강하게 부정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논의가 돼 왔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8명 가운데서 친명의 측근들인데 정청래가 왜 빠졌는지 연락을 안 했나요? 아니면은 이재명이 미안하지만 유동규는 내 실세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듯이
정청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을까요? 꽤 기분이 나빴으리라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추측으로 말하죠. 절대 그런 일 없어.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하면은 그래, 그것은 반드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넘겨짚습니다. 한마디로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 그 자체가 더 의심스럽지만 흘러나오는 얘기로서는 노웅래와 라임 사건에 연루가 된 기동민, 이수준의 컷오프 문제였었다라고 얘기들이 하나 둘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차분하게 이 비선 모임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정치를 하다 보면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누구를 자르자, 누구를 끼워 넣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통례적으로 자기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통상적인 그 방법이지요. 늘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면에 대해서는 이의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심야 모임이 언론에 왜 알려졌을까? 누가 알렸을까? 이 정보를 누가 흘렸을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내부 참석자 가운데서 언론에 흘리는 경우. 지난번에 정성호와 이재명이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현근택 처리 문제를 갖고 논의하다가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이것이 들킨 바 있었죠. 그런 방식으로 그 8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언론에 흘렸을 경우도 있겠고, 또 하나는 내가 당연하게 그 비선 실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나를 뺀단 말이야? 내가 실세 노릇을 그만큼 해왔는데 나를 뺐다고? 누군가가 반감을 갖고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 두 가지 경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재명으로 볼 때에는 그야말로 적신호, 비상등이 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공관위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이명배가 대리 얼굴, 마담 역할이다, 바지 위원장 정도로 데려왔다, 이재명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앞장서서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이 바로 임혁배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엊그제 회의에서 문학진 컷오프와 함께 인재근, 김건태의 부인이죠, 도봉 쪽에 3선을 했던 그 의원이 불출마, 그것도 이재명의 전화를 받고 불출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측근을 추천했었는데, 오히려 이재명은 김남근이라는 변호사를 추천해서 인재근이가 무척 불쾌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는 그런 얘기도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임혁배가 하는 일이라고는 윤석열 정권 만드는 데에 도움 준 사람은 스스로 용퇴를 하라, 이 말뿐이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주방 안에서 요리를 담당해야 할 사람은 임혁배인데 칼질하고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주방장은 임혁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칼을 잡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이재명이 1등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제외해놓고 친문적으로 정리를 하려다 보니 도처에서 반발이 생각보다는 아주 거세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재명이 추미애는 1시간 넘게 비밀 회담을 했었고 임종석은 아예 만남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이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느 누군가가 추미애를 이렇게 챙기는 것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을 열심히 도왔으니까 뭔가 보답 차원에서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 이렇게 고백들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녹록지가 않다. 무슨 뜻일까요? 추미애가 지역구 쇼핑을 열심히 하러 다닙니다. 여기저기에 광진에서부터 저기 서울 시내 여러 군데를 갔다가 지역구 쇼핑을 하러 다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건지질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미애가 직접 지역구 쇼핑 가방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민주연구원에서 여기저기에 추미애와 상대를 정해서 경쟁을 시켜보지만 여론 자체가 아주 좋게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임종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재명이 문재인도 여러 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만났는데 친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 자체를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서로 말을 건네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말을 건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위기상 친문에 대한 어느 정도 배려를 요구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래서 광진 쪽에 엊그제에 고민정의를 후보로 확정을 지었고 임종석의 경우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문재인의 초대 실장, 비서실장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공천을 준다 안 준다 논하기에는 대단히 큰 비중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재명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임종석이가 배지를 단다. 이재명도 배지를 달고 법망을 피해서 쭉 21대 국회를 지켜왔는데 이재명 생각으로는 그렇겠죠. 2027년 대선 때까지 배지를 달고 또 한 번 방탄의 옷을 입고 재판을 최대한 미룰 수 있으면 미뤄가면서 대선의 꿈을 한번 피워보자. 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친문의 좌장격이라 할 수 있는 임종석이가 의원 배지를 달고 민주당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 때까지 후보로 나서서 대권을 잡아보겠다 그런 꿈을 꾸고 있겠지만은 친문 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은 꿈이 아니라 개꿈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의 경우 임종석이가 배지를 달고 민주당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모두가 친명으로 보이지만 문재인 시절에는 거의 모두가 100% 친문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잠시 친명의 옷을 입고 있을 뿐 언제 친명의 옷을 벗어버리고 친옷으로 다시 갈아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민주당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것이죠. 대단히 불안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면은 민주당 안에는 친명 일색이 아니라 친문으로 급격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가 있겠고 임종석이 그 가운데에 구심점이 될 수가 있다.
이재명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란 참 재미있는 겁니다. 글쎄요, 재미있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심야 비선 회의 때에 컷오프 얘기가 당사자들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언론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 저는 글쎄요, 재미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수진에 대한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이수진 씨가 그동안 어떠한 정치 행보를 보여왔습니까? 서두문 쪽에 출마를 선언했었죠. 우상호가 빠진 무주공산이니까. 그랬다가 이수진이 전략 지역으로 밝혀지게 되니까 출마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윤영찬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때의 출마의 표현이 아주 기가 막혔었죠. 윤영찬이 민주당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냐?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이렇게 독하게 했습니다. 나는 이재명을 끝까지 지키겠다. 나는 이재명을 끝까지 지키겠다. 아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혀처럼 놀았는데 이재명은 그런 이수진을 컷오프의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다니 이거 얼마나 슬픈 코미디입니까? 그렇다면 이수진도 이 얘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이재명을 지키고자 하는데 끝까지 함께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나를 잘러 컷오프 시키냐고 한마디 하셔야지요. 국민의힘에서는 칠선을 노리며 출마하겠다. 후배들이 너무 정치를 모른다. 선배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이런 말과 함께 중진 중에 중진인 김무성이가 스스로 빨간 잠바를 입고 이름 석자를 달면서 부산 영도를 한 달 동안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봤었는데 어젠가 그젠가 그랬죠. 김무성이 한 달을 지켜보는데 후배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 초반에 걱정을 했던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잘하고 있다. 시스템 공천도 아주 깔끔하게 잘하고 있다. 나는 물러서서 뒤에서 돕겠다. 스스로 출마를 접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민주당 이재명으로 얘기를 좁혀보죠. 이재명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올드보이는 물러서주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떡잎은 져야 새순이 나는 법이다. 새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 장강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쪽의 사람들은 결코 올드보이가 아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정신적으로 젊고 열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추미애는 무언가 자리 하나를 주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여기저기 여론조사를 해봐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고 지금 어제 그제죠. 비선 실세들의 모임 가운데서 조정식이 5선 아닙니까? 그 이외에도 안규백, 안민석이 다 5선들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 정성호 결코 올드보이 아니야.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러면은 박지원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동영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미애만 또 따져보죠. 추미애는 문재인 정권 때에 당 대표도 했었고 오로지 문재인 밖에는 몰랐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법무부 장관의 영광도 누려왔던 추미애인데 완전히 추미애는 문재인 사람으로 그대로 인식이 되는 사람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추미애가 문재인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출판 기념회하고 또 누구나가 다 양산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인사도 하는 것이 친문의 그 하나의 전례였었는데 출판 기념회 하면서도 양산에 가서 책방에 전시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고 뭘 뜻합니까? 문재인을 꺼내지도 않았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여자가 추미애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문재인의 책임이니 문재인이 책임지라. 그런데요, 저는 이재명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조심해야 할 것. 앞서 말한 대로 민주당에는 친명이 없었습니다. 친문밖에는 없었는데 지금 모두가 친명 옷을 입으려 하고 있고 거의 입고 있지요. 그런데 언제 친명의 옷을 벗고 친문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당신이 볼 때에는 정치를 오래 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신은 늘 중앙 당사 쪽에 있는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변방 쪽에 있었죠. 그 중심에는 당신이 지지 세력이 없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렵게 친명으로 모아놨지만은 그것이 언제 친문으로 바뀔지 모르는 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임종석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정치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준석입니다. 정치 12년 차라고 늘 얘기하지만 아니죠.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까 정치 13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을 누가 정치인이라고 부릅니까? 정치꾼이라고 부르죠. 뒷거래와 야합을 전문으로 하고 이권을 따라다니는 그런 정치 야합배가 뒷거래와 야합하는 정치 몰입배라고 부르지 이준석을 정치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데에 자기 자신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정치사에 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도 김대중의 민주당인을 만들지 못했고 그런 사당화는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왜 사당화에 목을 맬까요? 곧 결론이 나겠지만 배지로 방탄옷을 다시 한번 갈아입고 그리고 잘하면은 글쎄요. 만약에라는 말을 붙여서 잘 안 되는 것은 없겠지만 만약에 잘하면은 재판부가 자기 말처럼 자기 생각대로 미적거려 준다면 대선 후보로 나설 때까지 살아보겠다는 것이 본인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 꿈이 실현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개꿈이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장동의 수백억 대의 비리보다 법카가 더 시급하고 무서운 뇌관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한 가지 글쎄요. 이것 하나는 꼭 정리하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심야의 실세들의 모임 얘기가 나왔었죠.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박찬대가 무척 마음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박찬대가 최고위원이죠. 심야의 몇몇
친명들이 모여서 뭔가 정리를 하려다가 이것이 들통이 났고 박찬대가 발끈을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무척 충격이 컸었는지 거친 그런 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가짜뉴스 공장장, 스토커냐, 그야말로 충격이 컸기 때문에 들통난 것이 가슴 쓰렸던 모양입니다. 저는 박찬대가 어제 그렇게 거친 언사를 비난을 하는 것을 보고 이화영 때의 얘기를 또 떠올려 봤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속된 표현을 해서 오리발 내밀고 만나본 적도 없었다. 기자들 앞에 이렇게 부인했었다가 그 다음날 들통이 나지 않았습니까? 박찬대의 그런 언행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품을 물고 비난을 열심히 했는데 본인 자신이 자기를 믿지 못하게끔 자기의 행동이나 언사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박찬대는 그것이 충성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박찬대 씨 이제 선거는 50여일 남았습니다. 본인도 살아야지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강하게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하면 할수록 이것이 사실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씨, 한동훈 위원장에게 가짜 뉴스 공장장이니 수도권이 그런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8명이 모여서 심야에 어떤 토론을 했고 어떻게 결과를 맺었다라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부끄러워해야죠.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것도 50여일까지입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죠. 50여일 후에는 어떻게 결과가 맺어질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